네, 불타는 토요일에 작가와 함께하는 토크쇼 김효석의 불작쇼 16회 2부 시간입니다. 1부에서는 권기현 학생의 또 권기현 강사님의 어쨌거나 직장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2부 시간에는 이제 작가님 모시고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송동근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다 출연자 두 번째. 16회 동안 두 번째. 감사합니다. 예. 본인 소개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저는 지금 현재 안양대학교 경영학과에서 겸임 교수로 7년째 일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직장 생활을 증권회사에서 네. 한 20여 년간 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전공은 어떤 거? 전공은 학부에서는 기계공학을 했고요. 기계공학, 예. 대학원에서 이제 경영학, 박사는 이제 경영학 박사. 예. 그 학교에서는 어떤 전공을 가르치시나요? 학교에서는 학교에서는 의사결정, 기업가치평가, 네. 자산관리 조금 골치 아픈 것들. 그 학교에서도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시키고 발표도 시키죠 학생들한테. 무지하게 많이 시키죠. 예. 우리 권기영 학생 어떻습니까? 이렇게 발표한 거 학점 어떻게 되세요? A+. 왜냐면 본인이 창업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사람이 얘기를 하면 벌써 휘강 효과가 있는. 그렇죠. 그다음에 굉장히 이제 발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도 배웠습니다. 저한테 배웠습니다. 김효선 아카데미 출신입니다. 좀 몰랐는데. 깨알게 홍보. 예. 강의 들으시면서 또 열심히 메모하시더라고요. 예. 어떤 점이 좀 좋으셨나요? 이제 뭐 스타트 위드 와이 해가지고 네. 사이먼 사이넥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약간 돈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네. 내가 저런 관점을 많이 짚지는 못했구나 오. 라는 그런 후회는 좀 들더라고요. 오. 저는 사실 굉장히 밑단에서 음. 대학생들을 쭉 보면서 이거는 아닌데 음. 근데 무작정 사회에 나가거든요. 네. 학생 멘탈 가지고 네.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밑단에서 직장인과 학생과의 차이를 쭉 써보니까 금방 책이 목차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쓰다가 이제 약간 막히면 약간 형이상학적인 얘기 조금씩 쓰고 근데 아예 시작을 스타트 위드로 와이 하니까 나도 저렇게 쓸 거야. 굉장히 겸손하시네요. 이야. 어떻게 이런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은 사실 취직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정말 굉장히 도움되는 문구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 취업이 목표가 아니다 보니까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30분 안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세세하게 다루기에는 조금 그렇죠. 무리가 있어서 좀 더 근본적인 걸 다뤘는데 이 책의 목적에는 정말 그리고 타겟하는 이제 독자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목차를 봐서는 그렇게 명령형이 아니거든요. 네, 어떻게 명령형으로 다 뽑아냈어요? 그 이야기를? 목차에서 네. 네, 목차에서. 또 목차 안에 또 조그마한 제목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생하게 나서라 이렇게 더 작은 제목들에서 이제 명령형들 다 뽑아냈습니다. 이야, 이것도 꼼꼼하네요. 이야.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이제 교수님 입장을 저는 알아요. 저도 학교에서 한 10년간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뭐가 안타깝냐면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들은요 사실 본인이 갑이에요. 그렇죠. 돈을 내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각은 해도 돼요. 본인이 이제 학점 좀 덜 받으면 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돈을 받고 다니는 직장은 완전 의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가치관 가지고 직장을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저도 회사를 경영하지만 저도 뭐 직장 생활하지만 좀 깝깝한 거죠. 조금만 일찍 깨달은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직장 생활 잘할 수 있는데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엄청 잘했죠. 저는 엄청 잘하셨어요. 엄청 잘했지. 들어가자마자 입사하자마자 별명이 경력사원이야. 너무 잘해. 일을 잘해서가 아니야. 눈치가 빨라요, 눈치가. 사회자가 일찍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작가님한테. 저는 아부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싫어하더라고 사람들은. 아부한다 그러면 되게 뭐 나쁜 짓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부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부라는 것은 일종의 그 상사한테 이제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팀 동료랑 같이 일하면서도 동료들한테도 서로 이렇게 약간 그 위로성 발언도 하고 이렇게 하듯이 네. 상사도 좀 위로가 필요하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부인데 아부라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면 안 좋게 얘기하고 내가 하면 좋은 거로. 근데 그것도 좀 그 약간 성격적으로 잘 맞는 사람인데 네. 네. 전 잘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 내내 이제 좀 후회하는 하지만 저한테 좀 쉽지 않은 그런 건데 그 아부 말고 할 수 있는 것도 또 상사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팀을 이끌고 있으면 네. 저 위에 본부장님한테 내가 하는 거를 그 어필하고 우리 그 아무튼 우리 팀에 와가지고 회의도 같이 참관하게 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을 어필하는 이런 업무적으로 어필하는 방법이 있죠. 그거 말고 아부라 그러면 오늘 넥타이 좋은 겁니다.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오늘 프레젠테이션 좋았습니다. 이런 거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데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책에 나왔지만 네. 상사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좋아하는 상사였어요. 네. 끝나고 나면 이제 퇴근길에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차에서. 그럼 저도 받으면 오늘 내 프레젠테이션 어땠냐 그러고 나 잘 안 들었어요 사실은. 뭐 피드백이 뭐 웬만 좋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껐어요. 또 한 번 더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얼버무리고 나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피드백을 줘야 되겠구나. 좋은 피드백. 그래서 그 다음번에 열심히 썼어요.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내가 더 이상 피드백 받을 게 없으니까. 이제 제가 전화했어요.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직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일관되게 발언하셔서 좋은 것 같고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좀 더 클리어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너무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은 건강한 거죠. 그리고 아부를 하면서 저희 경쟁자를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씹는다 그럴까 그런 것은 안 좋겠죠, 그죠? 들통이 나니까. 네. 근데 상사도 위로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있겠죠. 저는 굉장히 좋다. 네. 저는 못했다. 하셨던데요, 보니까. 다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부란 사골국의 소금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골국을,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고 어떠했을 때 그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골국도 소금 한 번 못 먹잖아요. 근데 문제는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또 그것도 안 좋죠. 그래서 적당한 건 필요한데 결국은 이제 아부는 관심이에요.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야 아부도 하는데 관심이 없는 아부들은 이제 들통이 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관심이 있으신 거잖아요. 관심이 그렇죠. 있어서 그렇게 듣고 하니까 이거는 진정성이 있는 거고 관심도 없으면서 괜히 그때 상황을 모면하려고 아첨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창업하시면서 같은 동료나 뭐 네. 직원이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당연히 용어를? 코파운더죠, 코파운더. 네. 오, 멤버. 멤버. 네. 이야. 그들이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잘해주면 좋잖아요, 기분이. 당연하죠. 네. 그렇죠. 본인도 하십니까? 본인도 네. 아부를 하십니까? 직원들한테? 제가 그걸 잘 못합니다. 그게 좀 고치려고 많이 하고 있고 이거를 굳이 고쳐야 되나 아니면 이걸 보완해주는 팀원을 네. 구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제가 좀 기대했던 수준만큼 못 해오면 그러니까 능력적인 건 상관없는데 저도 똑같은 학부생이고 대학생이다 보니까 능력적인 건 같이 키워나가면 되는 건데 그만큼의 노력을 안 해왔을 때 그게 눈에 보일 때는 조금 질책을 많이 하는 편이고 기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좀 남들도 다 나만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서 조금은 쓴소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럼 근데 지금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그런 그 상황, 좀 후회되는 상황, 혹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지금 이게 찍어서 나가는 거죠. 네. 창업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사람이 이게 알 텐데. 그래서 사과하는 거죠. 미안해 그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전에 이제 창업을 하면서 이제 일을 맡긴 적이 있어요. 이제 일을 맡겨서 그 사람은 나름대로 뭔가 노력을 해서 결과물을 가져왔는데 네.
전혀 핀트가 안 맞았던 거죠. 음. 그러면 사실 그때는 그걸 칭찬을 해줬어야 돼. 그 노력에 대해서. 아, 노력에 대해서는 그 결과물이 정말 사업에 도움이 안 되더라도 네. 수고했다. 그리고 칭찬해주고 어떻게든 우회해서 다시 뭔가 해보자라는 방향으로 갔어야 됐는데 그걸 그냥 뭔지 기각시켜버리고 제가 다시 일을 한 거죠. 그냥 혼자서 그냥 내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일을 처리해버렸는데 그러면 그 상대가 느끼기에는 나는 이 팀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 팀에 내가 존재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일을 해와도 다시 새롭게 다른 사람이 일을 하게 되는데 라는 것 때문에 좀 의욕이 저하된 사례가 있었어요. 이걸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시켰는데 시킨 사람이 잘못일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구체적으로 그렇죠. 지시를 해야 되는데 알아서 하겠지라는 게 네. 항상 문제죠. 해왔는데 그거를 뭐 혼을 안 냈더라도 무시해버릴 수 있거든요. 네. 그냥 마음이 상처되니까 예, 수고했어. 그쵸. 근데 나중에 결과는 전혀 딴 걸로 나와버리면 저도 그 경험이 있네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직장 생활하다 보면. 예. 그렇죠. 그게 이제 리더로서의 예, 예. 이제 리더십이 리더십이죠. 필요한 거죠. 네. 초보 리더가 되면 약간 이런 기대에 못 미치고 이런 것 때문에 화가 자주 나고 하루 종일 화만 내면서 살 수가 있어요. 몇 년 동안. 근데 어떻게 보면 일을 시킬 때도 약간 방법을 좀 생각을 하셔서 일을 시키고 나서 그래 어떤 식으로 할지 한번 설명해 봐라.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화를 낼 때도 지금 내가 화를 낼까? 아니 한 번 더 못하면 그때 깰까? 어떤 식으로 깰까? 어떤 증거를 대면서 얘기할까?를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나중에 빌 게이츠 되셔. 될 수 있죠. 그는 그런 것 같아. 이제 그 리더가 돼 보면 팔로워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책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챕터 3 보면요. 눈에 띄는 게 이제 10년차 직장 선배도 무릎 꿇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정말 좋겠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근데 그렇죠. 여기서 침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침묵. 그러니까 말해야 할 때와 침묵이 필요한 순간이다. 보통은 이제 이 눈치가 없어서 이렇게 사실 좀 침묵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말을 실수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말이 너무 많아도 안 되겠고 딱 필요한 것만 하고 필요하지 않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왜 이 말씀드리냐면 SNS를 되게 잘해요. 신입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회사 생활 얘기를 그냥 비주얼 다 올리잖아요. 예. 문제가 되죠 직장 안에서. 그 심한 뭐 욕성 이런 것도 네. 올리죠. 예. 그게 다 이제 다 이렇게 다 SNS에 걸리는데. 다 걸리죠, 그죠? 요즘 그 홍보팀이라는 데서 다 조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어제 회식에서 뭐 했었던 얘기를 올린다거나 뭐 화장실에서 막 울면서 막 SNS에 뭐 직장에 대해서 막 슬프고 이런 얘기를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주의 부분을 쓰신 것 같아요. 예. 21세기 기업이 원하는 인재 요건 어떤 겁니까? 21세기 기업이 원하는 요건은 20세기 이전에는 네. 뭐, 이런 역량 같은 거를 보자면요. 뭐 사업 판단력, 의사 결정력, 프로의식, 리더십 이런 것들이 중요했고 그런 게 많이 중요했습니다. 그런 이런 종류의 역량하고 지금은 어떤 역량이 중요하냐? 뭐 커뮤니케이션, 프리젠테이션 스킬, 니고시에이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4개의 역량과 뒤에 3개의 역량의 차이는 앞에 4개의 역량은 혼자서도 쫄다거리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사업 판단력, 뭐 의사결정 이런 거. 근데 뒤에 있는 그 3개의 역량은 항상 대인 관계술입니다. 인터퍼스널 스킬. 그러니까 그 21세기 들어와서는 항상 이 대인 관계술, 프리젠테이션, 스피치, 그다음에 니고시에이션 이런 게 잘하는 사람이 그 인재예요. 그 내가 자격증 많고 외국어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은 많다 이거죠. 이제부터는 이런 그 대인 관계술이 좋아서 어디 가서라도 뭐라든지 건져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이제 최고의 갑이 되고 그런 사람이 의외로 학생들은 그런 스킬을 배울 배경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지 않죠. 그리고 또 네. 기존의 그 직장인들도 잘 못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네. 커뮤니케이션 예. 약합니다. 프리젠테이션 약하고
그런 것들이 21세기에는 뭐 창조 경제 그런 뭐 융합해야 되고 뭐 이런다 그러죠. 그게 다 이게 인터퍼스널 스킬이 돼야지 융합이 되는 것이죠. 그죠? 네.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중요해지는 것 그래야 제가 먹고 살죠. 같습니다. 네, 그렇죠. 굉장히 핵심. 다 잘하면 저는 안 돼요. 핵심. 그래서 이제 기업 강의를 가면 이제 요구를 해요. 신입들에게 하는 강의와 또 위에 그 중간 관리자 또는 뭐 고급 관리자 얘기가 좀 다른데 지금 떠오르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모 기업의 인사 담당자 이제 고충 처리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요즘 뭐 성폭력이라든가 아니면 언어 폭력도 문제가 됩니다. 막 이렇게 대놓고 막 이러면 회사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그 사람 상처 입어갖고 업무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언어 폭력을 당한 여직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제보를 하죠. 그래서 우리 그 뭐 김 부장님이 뭐 예를 들어서 이순희님한테 언어 폭력을 해갖고 내가 좀 안 좋았다. 그 좀 한번 좀 해달라. 이제 그럼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 인사과 담당자가 이럽니다. 전화해서 이순희님 시간 있으세요? 예, 차 한잔 하실까요? 저 인사 좀 와주실래요? 이런다고요. 가장 일반적이죠. 그러면 그분은 마음이 어떨까요? 느닷없이 인사부에서 나를 오라 그래. 인사를 하는 데가 편한 데니까 불편한 데니까. 불편한 데거든요. 예, 뭐 자기 연봉 올려주려고 부르는 거 아닌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렀으면 이제 조용한 방으로 안내해서 무슨 회의실 같은 데 가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뭐 얼마 전에 뭐 부장님한테 언어 폭력을 당하셨다면서요. 그 얘기 좀 해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둘밖에 없고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비밀로 보장하겠습니다. 다 듣고 있어요. 그럼 이제 뭐 휴식하면 있죠. 그러잖아요. 회의실 같은 데 있죠. 저요? 끄겠습니다. 그러지 끊으신 욕을 하고 진짜 비밀 보장되는 거죠. 이거 비밀 보장되는 걱정하지 마세요.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그냥 업무적으로 그냥 당연히 조사해야 되는 거고 나는 조사할 거니까 조사한 거고 나중에 별 얘기 없었습니다 하고 보고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 한마디 더 합니다. 뭐 그동안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김 부장님이 워낙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언어 폭력을 해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순희 씨만 당한 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좀 따끔하게 제가 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이순희 씨가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대를 내란 얘기죠? 아니 이게 제가 조금 과하게 말씀했지만 이런 식의 조사 혹시 얘기를 하더라도 나중에 알죠. 예, 누가 얘기했는지. 이게 또 드러나서 또 피해를 보는 사례. 그렇죠. 특히 이제 성희롱 사례가 그런 사례가 굉장히 비일비재하잖아요. 결국에는 그 직원도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성희롱한 사람도 그만두게 되고 양쪽에 피해자를 줘버리는 담당자는 자기 성과를 낸 거고요. 이런 경우들을 이제 제기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대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한테 답을 기대하시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은 편하게 할수록 상대가 불편하다. 사실은 여기 직장이잖아요. 내가 좀 불편해야 될 곳입니다. 말을 불편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다. 편하게 하는 순간 상대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불편한 방법을 찾아가 보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 부서에 그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리를 만드는 게 제일 낫죠. 뭐라도 거리를 만들어서 내가 찾아가서 이순희 님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부탁을 해서 그 부탁을 좀 간단한 부탁이죠. 그걸 들어줬을 때 고맙다고 찾아가서 뭐라도 뭐 인사라도 하거나 이랬을 때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의 기분을 좀 좋게 만든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꺼내는 거.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이순희 씨만 이런 게 아니라 먼저 얘기를 꺼내는 거죠. 이런 일 때문에 누가 피해받고 누가 그랬다는데 혹시 힘들지 않으셨어요? 라고 밑밥을 깔아놓으면 다 그렇다 했을 때에 저도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라고 얘기 나올 수 있게. 은근하게 접근. 네, 은근한 접근이 낫죠. 좋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만나는 거와 편하게 만나는 건 다르다. 그래서 늘 이제 얘기하는 게 갑을 그래서 의뢰 마인드. 그러니까 갑인 사람 누구나 인사부 직원이라면 갑이라고 생각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인사부 있어봤거든요.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어요. 인사를 담당하고 거기에 교육, HRD부터 다 담당을 하니까 그런 마인드는 갖고 있지만 말과 행동은 을처럼해야 된다, 불편하게 된다라는 부분들. 이런 걸 이제 신입사원 때부터 잘 다져놓으면 좋을 텐데, 근데 누구나 신입 때는 벌벌 기다가 이제 두고 봐라. 두고 봐라. 그래도 신입 때 좀 이렇게 잘하는 애들이 또 잘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입 때 아무래도 잘하는 사람이 잘하겠죠.
반드시 그렇지도 않아요. 물론 그렇죠. 근데 저는 기업체 강의를 가보면 제일 힘든 강의가 신입이고요. 그 다음에가 대리, 그 다음 과장, 점점점 올라가서 임원 강의가 제일 쉽습니다. 의외죠? 네. 집중도가 높아요. 그런 거 느끼시죠? 네. 끝나고 질문도 많이. 그래서 신입사원은 빨리 끝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사람과 능동적인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신입과 대리는 수동적이어도 어디 대리까지 웬만큼 진급을 합니다. 그 안에서 그냥 경쟁을 해도. 근데 과장, 차장, 부장, 임원까지 올라갔던 얘기는 어떻게든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이거든요. 네.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또 리액션도 강해요. 그걸 보면서 나는 리액션이 강해야 임원이 되나? 아니면 임원이 되면 리액션이 강해지는가? 사장님 맞습니다. 이런 사람이 임원이 되는 건가? 하긴 달라요. 달라요. 그리고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을 너무 구분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도 있어요. 중소기업에 강의를 가면 보통 그 회사에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공단이나 협회에서 돈을 내주거든요. 그럼 이제 중소기업 직원들 보고 오라 그래요. 그럼 이제 그 중에서 그래도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강의 듣는 태도가 썩 좋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그런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교육의 문화. 예. 근데 대기업은 수시로 교육을 받고 억지로라도 받으니까 익숙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중소기업 계신 분들은 표현하고 싶어도 어색하고 또 내 회사도 아니고 뭐 다른 곳에서 다른 회사 직원들하고 들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쉬워요. 그래서 좀 그 우리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도 좀 교육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했으면 정 안 되면 그냥 책을 좀 사서 좀 나눠주고 세미나를 하는 거, 스터디를 하는 거죠. 네. 그게 참 좋은 책이에요. 그렇죠.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이 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 책이요? 네. 내가 팔아줘도 이게 책 자랑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쓰셨는지. 그러니까 이 책은 제가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그리고 대학 강단에서 이제 학생들을 보니까 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즘 TV 프로그램 제목 중에 어쩌다 어른 하다 보니까 어른이 돼서 인문학적인 소양도 없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역사 강의도 듣고 그런 걸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이 책은 그러니까 어쩌다 직장인 학생 하다가 이제 그 취직해야 되다가 직장이 딱 됐는데 실제로 직장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을 위한 책이다 이렇게 해서 봤고요. 그리고 우선 제가 직장인과 학생과의 그 전체적인 차이를 이렇게 다 찾아가지고 그것 위주로 해서 써서 그 해라 채가 많지만 뭐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직장 생활을 이제 전 야간부 학생도 가르치면 직장인들 많거든요. 네. 직장 생활 한 10년 한 학생들은 되게 책 도움 많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대학교 4학년 학생은 그냥 책일 뿐인 것 같아요. 아직 피부에 안 와닿는 거지. 네. 아이, 설마 이러겠어. 아이, 난 잘하겠지. 해보라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직장이라는 게. 맞습니다. 예. 이 책을 보고 뭐 어차피 창업 때문에 약간 뭐 벽이 있었지만 또 좋았다 그랬잖아요. 네. 어떤 점, 그중에 어떤 점이 좋았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우선 예. 우선 책임감이 가장 강조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학부생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가장 이제 아쉬웠던 부분이 책임감이었거든요. 이제 일을 할 때 뭔가 경험 삼아 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보니까 이것도 뭔가 학교 수업에서 팀플 하나 아니면은 학교에서 하는 무슨 학회 하나 정도로 보고 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은 지금 사업 진행하는 것도 우리가 만약에 지금 학생 신분이 아니고 산업 전선에 나와 있다면 이걸 실패했을 때 정말 모든 걸 잃게 될 수도 있고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데이트해야 돼가지고 조금 이따 회의하자.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잠들어가지고 일을 못했는데 내일까지로 하자.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많이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런 책을 쓰신 것 같아요. 이런 책임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실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직장으로 넘어갔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들.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은 물론 직장 생활의 얘기지만 창업도 좁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대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좁은 하나의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소통을 하고 우리가 정한 원칙을 지키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에서 조금 이러한 것들을 다 같이 읽어봤으면 어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자, 책 이제 궁금하시죠? 지금 받으시는 분들도 조금씩 보고 계신데요. 뭐 제목을 해서 느꼈던 아니면 프롤로에서 느꼈던 것 중에 또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그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아름다우신 우리 네, 정유. 예. 미안합니다. 여기도 여러분이 계신데. 궁금한 거 있으세요? 책을 방송받아서 예, 예, 예. 그래도 쭉 얘기 나누면서 또 취업을 앞두고 계시니까. 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네.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이제 사업을 하셨는데 근데 직업을 맨 처음에 정할 때 원하는 걸 정하지 못하셨어요. 아, 아버님이? 그러니까 잘하는 것과 원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일 선택을 할 때 이제 잘하는 일을 선택하신 쪽인데 근데 이제 살아오면서 후회가 많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 저는 대학 와서 제가 원하는 걸 잘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근데 그게 많이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취업이 막상 될 때가 되니까 제가 원하는 것도 불분명하고 그렇다고 잘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근데 저는 많은 취준생들 저와 같은 고민을 겪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만약에 직업을 선택하거나 이럴 때 어떤 자세를 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그 이상적이죠, 그죠? 내가 잘하는 걸 하면 성공할 수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어하는 거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그건 이상이라고 생각을 조금 접어두시고, 어떤 업종에 가면 제일 유망할까 생각을 현실적으로 하시고 그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현실적인 얘기니까요. 좋아서 하고 잘해서 했는데 그 업종의 비즈니스가 없어진다 하면 요즘 또 로봇 시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금융계가 주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전부 모바일 뱅킹, 모바일 트레이딩 다 되니까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나는 은행 가려고 준비를 했죠.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그 리테일 뱅킹, 그 지점망이 얼마나 줄어들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그것은 좋지 않지 않을까 해서 질문 내용은 사실 좀 이상적으로 얘기했지만 저는 굉장히 현실 바닥에서 얘기를 드리자면 조금 그 유망한 일을 하면서 맞춰서 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증권회사 올 때는 미안합니다. 돈 벌려고 왔거든요. 근데 참 쉽지 않아요. 이 영업 중에 제일 힘든 게 이제 투자 상품 영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영업은 그냥 하면 AS는 AS 해주는 부서 따로 있습니다만 투자 상품은 파는 순간 그날 저녁부터 저한테 전화가 오고 주말에도 전화가 오고 고객들이 수익률이 어제같이 브렉시트 이렇게 나면 그리고 굉장한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난 평생 이렇게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만두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한번 1년만 죽자고 한번 해보자 하니까 이게 또 선순환이 되더라고요. 아, 네. 참아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뭘 못해 이거 그냥 하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극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네가 체질에 맞느냐 그 일을 하기 좋아했느냐 그렇다면 둘 다 아닌데 지금은 잘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은퇴했지만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보다도 현실적으로 많이 그 주위를 살펴보면서 하고 싶은 것 좀 찾으면 거기에서 내가 열심히 몰두하면서 재미를 찾으시면 어떨까? 전 이 생각입니다. 그 100세 시대를 대비해서 직장을 하나만 갖는 시대는 이제 끝났고요. 뭐 예를 들어 뭐 5개의 직장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미래 예측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퍼스트 라이프, 세컨드 라이프, 서드 라이프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1단계 직장은 내가 어떤 직장을 가져서 여기서 성과를 내고 여기서 아니면 인간관계를 얻거나 일단 돈을 벌거나 뭔가 목적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내가 평생 먹고 살 거를 생각하니까 좀 더 힘든 거예요. 일단은 도전해 보고
잡아본다면 예를 들어 뭐 나는 대기업에 가는 게 목적이야. 근데 그 목적이 분명해요. 여기서 나는 많은 인간관계를 겪고 글로벌한 인재가 되고 싶어. 그게 좀 안 되면 일단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갈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춘 다음에 점프하는 방법이 있고 저는 쇼호스트 학원을 하니까 어떻게 충고를 하냐면 뭐 솔직히 메이저 홈쇼핑은 몇 개 안 돼요. 7개지만 마이너들이 있다고 얘기하면 이제 그분들이 싫어하니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니네가 가고 싶은 건 메이저로 잡아라. 하지만 여기 바로 못 들어가면 마이너 아니면 거기도 아니면 더 마이너가 있어요. 뭐 티커머스라 그래갖고 거기도 아니다 인터넷 쇼핑몰도 있다.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너무 상심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무조건 메이저 근데 1년에 몇 명 안 뽑아. 아 하지 말아야지. 이러지 말고 니네가 왜 쇼호스트가 되려고 하느냐. 그냥 TV에 나오고 싶어서? 그러면 마이너도 나오잖아요.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럼 쇼호스트가 목적이야. 네가 마이너 홈쇼핑에서 가진 다음에 그러면 지상파 가서 예능 프로에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던 내가 왜 하려고 하는가가 분명한다면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도움이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기 옆에 우리 친구는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저는 아까 책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책임이 그 근간이 되는 게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열정이 있어야 이제 자기가 하는 게 자부심 생기고 자부심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계속 가치관을 찾아가고 더욱더 집중도 높아질 거고. 근데 이제 제가 학부생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임했는데 이게 이제 선배들도 보고 저도 이제 요즘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그게 그렇게 지키는 게 되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아까 예시도 들었지만 실제 직장에서는 제가 아무래도 하는 일이 좀 더 마이너하고 중요하지 않긴 했지만 또 실제로 제가 생각했던 거랑 해서 하는 것도 많이 다르고 근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열정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내가 왜 다니지 하는 생각도 많이 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선배들을 보면은 회사를 하거나 창업하거나 아니면 아예 저한테 하는 말이 그냥 너 하고 싶은 거는 취미로 놔두고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거로 가라라는 말을 현실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그냥 우리 사회 구조가 아무래도 자본주의고 약간 그런 틀에 맞춰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열정이라는 게 정말 이상적인 단어의 이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나가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런 마인드셋을 가져도 되는지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뭐 잠깐 이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가 느끼는 그 선배의 충고는요 그런 것 같아요. 야, 너는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마 그 선배는 본인은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나도 열정이 필요하고 힘든데 그게 좌절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좌절된 것을 어떻게 보면 사는 푸념을 하는 거죠. 야 그렇게 살지 마. 너는 뭐 이렇게 했던 부분이 아닐까. 제가 그냥 추측을 해봐요. 근데 열정이 없는 삶은 글쎄요. 아무리 돈이 많다 그래도 저는 행복한 삶은 아닐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십니까? 글쎄 그 1년 365일 계속 열정적으로 살기 힘들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업다운. 예, 맞네요. 이 다운 사이클에서도 기본적으로 해주고 업 사이클에서는 그냥 하고 그런 식으로 꾸준하게 해주는 게 사업이나 일이라는 게 열심히 할 때 모여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완전히 관리가 안 되고 막 이렇게 된다면 안 되겠죠. 사업체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꾸준하게 어느 선 이상은 해주면서 그 다음에 그 이상의 열정을 그때 찾아보는 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현재 어떤 일 하세요? 지금은 동아리 벤처 같은 거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턴을 하고 있는데 인턴 이제 미디어 플랫폼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잡다한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인턴. 예. 그러니까 나름 이제 거기 일하시는 분하고 이제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우려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 자체가 되게 좀 되게 디테일하게 가면서 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대부분 회사 가서는 허드렛 일이 많이 하게 돼요. 참. 근데 그 허드렛 일을 하면서 선배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지. 진짜 365일 다 어느 정도의 열정을 뿜어낼 수 있는 사람인지 조금만 시들해지면 아니다고 돌아설 사람인지 그런 걸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데서 그 계속적으로 제가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고 있다 아니면 어필을 많이 못하고 있다 이런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자세 같은 게 많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저도 그 직장을 한 2번 바꿨는데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사실은 경제적인 거 무시 못합니다. 특히 이제 젊은 나이에는 계속해서 소득이 올라가야 되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40대, 50대 모습은 어떨까라는 부분을 항상 생각하고 저는 옮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정상에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내려갈 거를 걱정을 하는 입장인데 그렇게 됐을 때 저는 그래 지금 제 상황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돈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돈 버는 데 따로 있고 돈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따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런 걸 계획을 하세요. 지금은 일단은 사실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업하지 말고 중요하잖아. 그렇죠. 사업하는 게 기업 목적이 그러니까. 이윤 창출이니까. 그러니까 이윤 창출이니까. 그렇죠. 우연히 저는 이제 맞아 떨어졌던 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공감을 한 게 저도 따로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뭐 중학교 때까지 시 쓰는 걸 좋아해서 문학 쪽도 관심이 있고 그런 거 이제 뒤로 미뤘어요. 이제 하고 싶은 일들을 순차적으로 나이를 해봤을 때 내가 당장 앞에 할 수 있는 건 창업 같은 경우에는 40대 하긴 좀 위험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실패해도 저 혼자 실패지만 그때는 가족 전체가 실패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럼 창업을 앞단에 땡기고 문학 쪽 공부는 내가 좀 인생 연륜이 쌓였을 때 50대쯤에 대학원을 가서 좀 더 제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시를 쓰거나 뭐 작품을 써보고 싶다 이런 계획을 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셨네요. 예, 어시접해 100세 인생이고 네. 120세까지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당장 지금 조급해하지 말고 일단은 돈을 좀 벌자. 하지만 이 돈을 버는 목적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번다와 그냥 벌자는 좀 다르니까. 그래서 열정과 돈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분의 이제 젊은 대학생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우리 기성세계 분들 중에서도 한 분 또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 예. 손가락 이렇게 드셨어요? 예, 마이크를 예, 말씀해 주시죠. 본인 소개를 좀 해주셔도 좋고요. 예, 저는 군생활 33년 하고 제대해서 한 오. 3년 전부터 이제 창업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예. 군생활 33년 중 20년은 이제 진짜 군인이었고 나머지 한 13년은 교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군인 교수 CEO인데 지금 네. CEO도 이제 창립 CEO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준비 중인데 이제 베이비 부머라서 저 이제 베이비 부머에 주목하고 있고 이 사람들의 지금 관찰하고 있어요. 지금. 네. 720만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제가 이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일단 뭐 가장 급한 게 일자리 같아요. 요즘 제가 예. 일자리를 중매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중매? 일자리 중매. 일자리 연결해 주는 연결해 주는 걸 되게 재밌게 중매 해주려다 보니까 사람은 많고 일자리는 적은 거라.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걸 일자리를 좀 만들려고 그래요 또.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수요 공급을 좀 매치시켜 주려고 그런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자 오늘 책이나 강연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네, 세 가지 질문인데 우리 예. 김 원장님과 우리 예. 작가분하고 우리 학생분한테 이제 한 가지씩 질문 드리고 싶은데 와우. 뭐 그 원장님 제가 직원을 40대 싱글 여직원을 하나 데리고 있는데 예. 이 커뮤니케이션에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40대 싱글 또 이게 아주 학벌도 좋아. 네. 일본에서 7년 동안 또뭐 예. 경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을 어떻게 좀 잘 다룰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좀 네. 아주 여쭙고 싶고 예. 작가님한테는 그 제가 애가 셋인데 다 이제 졸업해서 지금 취업 준비 중인데 그 우리 세 자녀들한테 그 엑기스를 뽑아서 좀 우리 어떻게 좀 교육을 하고 우리 권 CEO님한테는 그 이제 막내 아들이 이제 이번에 미국의 대학을 졸업했는데 네. 이 녀석이 그 계속 돈을 보내주는데 가계부를 써라. 네. 안 써. 너 죽을래. 반응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녀석을 어떻게 좀 감동을 시켜서 가계부를 쓰게. 누구를 쓰게 할까? 야 어렵다. 이거 그렇다고 내가 지금 제일 극단적인 방법은 용돈을 끊어버리는 거죠. 전부 끊을 거예요 지금. 그 생각하고 있어. 제가 이제 돈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래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들인데. 예, 아들인데. 그런 질문을 좀 너무 많은가 보네요. 예, 아니 뭐 일단 저는 구체적인 팁을 드리면요. 저도 여자들이 좀 많은 곳에서 계속 직장 생활을 했고 저희 학원도 지금 동업 관계입니다. 저희 제자랑 동업을 하고 있고 선생님들도 대부분 여자고.
그랬을 때 제가 그 다루는 방법은 다룬다기보다는 이제 결국은 신뢰인데요. 믿음인데 사실 되게 디테일하진 않거든요. 저는 좀 약간 여자 결벽증이 있어서 여자들이랑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까이를 못해요. 대중은 되게 잘하는데 그래서 오해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입사한 지 2년 만인가 같이 밥을 먹었으니까 너무 심했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 어떻게 2년 만에 단둘이 밥을 먹냐고. 그러니까 단둘이 밥 먹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그 구설수에 오를까봐 그런 부분들이 되게 조심해요. 여자만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걸 충분히 설명을 했죠. 내가 그런 이유는 또 아내도 또 그러니까 아내가 이런 게 되게 싫어하네 집사람이. 얘기해야 이게 얘기하니까 그 장인어른이 그 심한 그 외도와 폭행으로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받아서 남자를 믿지를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여자들 많은 데서 일하잖아요. 인물이 나쁘지 않잖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예 그냥 뭐 진짜 완전 그 결벽증 정도로 행동을 하니까 이제 믿은 거예요. 근데 그게 저희 아마 그 동업하는 우리 송 원장도 거기서 믿음이 온 건가 봐요. 이 남자는 신뢰가 있구나. 그러다가 이게 가끔씩 이렇게 카톡으로 요즘 그거 쉬워요. 뭐 이렇게 선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주고 뜬금없는 선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보는 여자는 이 남자를 믿을만 하겠구나. 이분은 내가 모실만 하겠구나. 그러니까 정이 되게 중요해요. 업무 능력보다는 저렇게 무뚝뚝하면서도 잔정이 있어서 나를 좀 챙겨주구나.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선물들 있잖아요. 가끔씩 카톡으로 툭 뭐 이런 것들이 뭐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추측하게 40대 싱글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챙겨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간단한 선물들 가끔씩 챙겨주세요. 그 답변을 드리자면 저 역시도 이제 그 자녀 둘이 성인 자녀고 대학 졸업하고 한 애는 이제 기약 없이 인턴을 하고 있고 둘째는 운 좋게 공기업에 들어갔어요. 대한민국 육군. 뭡니까? 육군 장교. 공격이래. 근데 월급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은. 요즘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월급이?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3년 3개월인가 있다가 이제 나온 건 이제 한 2년 남았습니다. 그 친구는 잊어버리고요. 큰 애는 조금 걱정이 좀 되고 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녀분이 지금 졸업하고 이게 어떤 인턴 같은 거 하시고. 서른 하나 28, 23인데 예. 이게 딸들인데 예. 뭐 둘 다 변변찮죠 뭐. 큰 애는 그냥 뭐 진짜 계약직으로 어디 뭐 다니고 있는데 둘째는 뭐 가수 한다고 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막내가 이제 이번에 졸업했어요. 글쎄 그 요즘 시대 아빠가 요즘 시대 그 아이들한테 별로 할 얘기는 없어요. 먹히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이 다 있으니까요. 근데 한 가지 그 요즘 그 취업 프로세스를 이제 저도 대학생들 많이 보면서 보면 그 인턴으로 보통 들어가서 인턴에서 들어가면 우리는 인턴 뽑아서 이번에는 절대로 정규직으로 돌리지 않는 인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일하는 태도가 좋은 사람은 나중에 불러서라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인턴 같은 걸 하면서 실력을 발휘하라는 게 아니라 나의 그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일을 한번 하면 끝까지 마무리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성실성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쟤는 내가 데리고서 가르쳐가면서 쓰면 되겠다. 그렇죠. 이런 인상만 주면 취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나 셋째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또 인턴 모집을 막 그냥 대대적으로 하는 데는 들어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그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면 다 이렇게 소개로 취업하고 그랬어요. 네. 지방에서 올라와서. 근데 지금도 주요한 것 같아요. 취업은 인맥이다. 학교 선배 중에서 어느 회사 갔으면 그 선배한테 연락해가지고 선배님 나 점심 좀 사주세요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혹시 여기서 인턴 안 뽑아요? 그러면 뽑으면 내가 연락할게.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확률이 높은데 이번에 인턴 20명 뽑습니다 하면 이력서가 10,000통이면 그건 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꼭 공채 이런 거보다도 취업은 인맥이다 생각하고 아름아름을 인맥을 자꾸 활용을 하고 만나고 연락하고 쉽지 않죠, 그죠? 대학생 하면서 35살 먹은 선배 만나기 쉽지 않지만 사회생활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아나운서 되려고 뜬금없이 그냥 우리 학교 출신 아나운서, 그러니까 아나운서지 전화 한번 바꿔주거든요. 누구나 아나운서 바꿔주면 저 성대 후배입니다. 저 아나운서 되고 싶은데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럼 오세요 그러잖아. 그럼 한 번 더 해요. 두 번 더 했어요? 세 번째 가요. 그럼 밥 사줘요. 밥 사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나운서들 녹음한 게 있는데 좀 들고 좀 피드백해 주세요. 그러면 잠깐 피드백해 주더라고요. 면접 볼 때 있다니까요, 그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게 찾아오는 후배가 몇 명 되겠어요? 없대요. 맞아요. 잘 찾아갔잖아요. 네, 저는 항상 가면 네, 대견해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밥 사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좋은 거 많이 얻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굉장히 쉬워요, 취업하기. 먼 친척한테 엄마한테 좀 연락 좀 한번 해보세요. 요즘 뭐 어느 기업 댕긴다고. 그러면 엄마 보고 인사 2번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전화를 하는 겁니다. 예. 그죠? 그러면 그래 놀러 와. 그러면 놀러 가는 거죠. 진짜 가는 거지. 그럼 얘 진짜 왔네? 인턴 같은 거 혹시 안 뽑아요? 그래 내가 연락 줄게. 그렇게 가면은 훨씬 더 모든 게 이게 쉬운데 인턴 30명 온 중에서는 참 이건 좀 줄이기 힘들 겁니다. 그죠? 아니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어요. 공채인데 이 친구가 머리를 쓴 게 우편 접수를 이제 하는 거였는데 인사부에다 보내야 되잖아요. 인사부에다 하나 보내고요. 사장한테 보내요. 자기 원서를 거기다가 개인 신상 제중 본인에게 직접 전달받아요. 맞잖아. 개인 신상 제중이잖아. 그러니까 비서가 받고 안 뜯어본다고 이러면 사장한테 직접 주잖아요. 사장이 뜯어봤더니 우리 회사 입사 지원서야. 나한테 왔어? 그럼 뭐라 그래요 이제? 버리진 않죠? 예. 김 비서 일로 와봐. 이거 인사부장 갖다 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김 비서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 사장님 빼기라고 생각하죠. 넘겨짚는 거야. 그 얘기를 안 해도 일단은 김 비서가 뭐라고 해요 인사부장 주면서. 사장님이 갖다 드리래요. 아무 얘기 안 한다고. 그럼 인사부장 뭐라고 생각해 이거? 알았어. 이거 하나만 더 온 거냐. 그러니까 어차피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취업한 친구가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되진 않았겠지만 자기는 그렇게 해서 들었다는데 야 걔가 그것만 했겠어요? 그동안? 그죠? 그 기왕 남과 달라. 얘는. 어떻게 그 생각을 내가 생각해도 줄 것 같아요. 제 제자 중에도 예. 면접을 하러 갔는데 물어보니까 면접을 하러 가기 때문에 수업을 못 들어온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전에 어떤 데 가냐 그러니까 회사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굉장히 큰 회사였어요. 몇 명 뽑는데 몇 명 뽑는지 모르는데 자기가 한번 인사부 대리한테 물어보니까 서류 전형 통과해서 면접 보는 사람도 벌써 한 15대 1 된대요. 15대 1이면 4명씩 4번 보고 그 중에 1명 뽑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안 들어오면 안 못 들어오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일단 눈에 띄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 눈에 띄어야 될 것 같은데 생긴 모습은 그다지 눈에 띄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학교 행사에서 이게 복장이 있었는데 나비 넥타이. 이거 책에 있는. 예. 나비 넥타이 메고 가서 그거는 조금 회사 문화에 따라 다르다. 리스크하죠.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절대 안 좋아요. 예. 회사는 또 어떤 회사 좋아할 수도 있다는데 갔는데 인사부 직원 왜 넥타이 메고 왔어요? 그러면서 희한한 친구 같다. 그리고 또 면접하러 들어간 임원들이 왜 나비 넥타이 메고 왔어?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친구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 생각에는 나비 넥타이 메고 가서 된 건 아니지만 면접을 잘 본 최상위권 중에서 눈에 딱 띈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최상위권에서도 안 되는 수가 많은데 일단 나비 넥타이 맨 거 가지고 각인을 시키는 거죠. 이미지 각인. 예. 그 회사도 문화적으로 받아줬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제 얘기를 또 저는 군복 입고 갔어요. 더하죠? 네. 왜냐면 그날 제대하는 날이거든요. 군대 제대하는 날 면접 날이어서 야 이거 오케이 이거는 입고 가도 되잖아요. 집에 가서 충분히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시간 됐는데도 일부러 입고 간 거예요.
거기서부터 저는 뭐 눈에 띄었죠. 인사를 이렇게 들어가서 충성! 신고합니다. 예배병장 김효성은 1992년 11월 27일부로 삼신 올스테이스에 입사할 것을 명받고 지금 바로 제대로 달렸습니다. 충성! 끝나버려. 제 옆에 있는 애들 다 죽었어 그때. 얘네는 그냥 엑스트라 주인공. 모든 질문이 저한테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자네가 회계학과 나온 친구가 왜 기갑에 있었나? 그러게 말입니다. 뭔 얘기해도 빵빵 터져 그냥. 그랬어요. 가운데 계신 분이 사장님이죠. 자네는 우리 회사랑 인연이네. 중요한 인연이네. 먹겠다는 얘기죠. 수석 입사. 이런 거. 에피소드 많습니다. 이 얘기가 떠오르는 게 대학원 면접 볼 때는 또 아킬레스건이 끊어져가지고 기부스를 했거든요. 그날 또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거예요. 면접장은 4층인데 오케이 됐다. 그래갖고 행정실 가갖고 조교들 다 나오라고 나 업고 올라가라고 힘들다 다 업어줬어요. 올라갔죠. 올라간 다음에 면접장을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가기 직전에 물을 막 뿌려. 땀나고 못 받치고 이러다. 그럴 때부터 애가 아킬레스건은요 이게 기부스를 들고 다녀야 돼요. 이 뒤가 끊어졌기 때문에 땅에 닿질 않습니다.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이 돌덩어리 들고 기부스를 들어가면 이 포탄 들고 이게 뭐야 뭐 이제 포신 들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놀래잖아요. 그래서 그 앉아놓고 교수님 저 꼭 봐주십시오. 저 고장났습니다. 수석 입학. 그 생각이 나서 그 자영한 거예요. 운도 맞은 거죠 그날. 근데 일부러 기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면접 볼 때. 인생이 재밌어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거 제 말이 좀 많았습니다. 오늘 재밌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 답변 안 했는데. 답변 안 했구나. 죄송합니다. 네, 예, 대표님 준비하고 있었는데. 섭섭할 뻔해.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철이 들기 전에는 저도 이제 남동생이 둘이 있거든요. 어떤 말을 해도 먹히지가 않아. 앞에서는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어떻게든 그걸 안 하려고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철이 안 하기 싫은 들었다는 거는 얘기. 아니 철이 안 들었다는 게 아니지. 그 어떤 일을 이제 조금 더 인생의 선배 입장에서 이거 더 좋은 방향이라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기다려주는 것인데 그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인데 그게 안 된 그런 답변을 원하시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게 아닐 때는 우선 첫 번째는 혹시 그 자제분의 친구분을 아신다면 친구분을 통해서 조금 유도하는 방법이 도움을 있고요. 네, 왜냐하면 도와줘야 남자들은 아, 친구들이 하는 걸 꼭 따라 하거든요. 어, 옆에 애가 가계부를 쓴대. 그리고 야, 넌 왜 안 쓰냐라고 하면 그걸 이제 이게 쓰는 게 좋은 거구나라고 하고 따라가게 되는 경향이 있고 그게 좀 힘들다면 가계부를 쓰는 것이 좋다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그와 관련된 뭔가 영상이 제일 좋아요. 뭔가 책이라던가 가장 좋은 건 영상이고 남자는 그런 거에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감동적인 것보다는 좀 더 멋있어 보이는 거. 예를 들면 워렌 버핏이 뭐 어렸을 때부터 너 나이 또래일 때 가계부를 혼자 써가지고 뭐 이렇게 성공을 했다더라. 이런 영상을 보면은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럼 나도 한번 이제 성인이고 졸업했으니까 혼자서 자립해가지고 살아보겠다. 그리고 가계부를 써서 체계적으로 내 자금을 관리하고 살아보겠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선언을 하고 결정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계속 주입을 시키면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을 따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맞네 진짜. 나도 아버지가 시키면 안 할 것 같아. 예, 좋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예. 아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오셔서 또 토크해 주신 저자님 감사드립니다. 불작쇼는요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금요일도 좋은 시간을 보내지만 일찍 주무시고 토요일 아침부터 우리 미래를 위해서 또 소통을 위해서 고민하는 분들에게 책도 드리고 또 토크도 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와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사인 받으시고요. 뭐 사진 찍고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순서가 이렇게 사인 받고 다음 분이 좀 찍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